안녕하십니까, 정치공장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가장 추악한 범죄 윤석열 내란 음모 사건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설마 했던 모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특검 수사팀조차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 참담함의 근원, 바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결정적 증거 때문입니다. 오늘 정치공장은 이 여인영 메모에 담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쟁 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 했던 그들의 끔찍한 음모를 고발하겠습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1년 전 2023년 10월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장기적 음모였습니다. 여인영의 메모, 그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2024년 10월 18일자 메모입니다.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유류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국가안보 위기가 닥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권이 직접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을 조작하려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조작하려 했을까요? 메모에는 북한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타겟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성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단지, 김정은 휴양소, 김정은 지도부의 체면을 건드려 고의적으로 확전을 유도하려 한 겁니다.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를 통해 헌법상 계엄 요건인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명분을 만들어내려 한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전쟁 조작을 하려 한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북한 격퇴, 국가안보. 11월 9일자 메모에 그들의 진짜 속내가 드러납니다. 바로 방첩사 체포 대상 명단입니다.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핵심 정치인들은 물론 언론인, 시민사회 인사까지 자신들의 내란에 반대할 모든 정적을 일수하려는 살생부였습니다. 10월 27일자 메모에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계획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북한 도발 유도작전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 체포 명단에 오른 모든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정교하게 설계된 명분 쌓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특검은 이 전쟁 조작 음모를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3인의 공모 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일반 이적죄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적국을 위해 대한민국에 항적하거나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외환죄입니다. 전두환 노태우의 12.12 군사 반란 때도 적용되지 않았던 혐의입니다. 그 군부 독재 시절에도 정권 유지를 위해 외부의 적 북한을 끌어들여 의도적으로 전쟁 위기를 조장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특검의 법리는 명확합니다.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해 무력 충돌 위험을 증가시킨 행위 자체가 바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고 적국의 이익을 제공한 명백한 이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습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공모관계 입증입니다. 변호인 측은 뻔합니다. 여인영 고인의 일탈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겠죠. 하지만 특검은 윤석열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여인영 본인입니다.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형의 위기 앞에서 과연 그가 윗선의 존재를 실토하고 살아남을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윤석열의 충신으로 남을 것인가. 여인영의 입에 이 추악한 내란 음모 게이트에 모든 진실이 달려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명분 삼아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자들, 군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 죄값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윤석열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에 달아 모두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내란특검이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을 일반이적으로 기소를 하면서 관련 브리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어제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비정상적인 작전을 했고 이로 인해 국익을 해쳤다고 판단해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이 계엄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김건희가 왕이 되고 싶다. 이 좋은 걸 계속 누리고 싶다. 거기서 출발했다고 보는데 그 계엄을 하고 싶은데 계엄령 선포 명분이 없단 말이죠. 헌법에 계엄 선포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전시, 전쟁이고 사변은 전쟁은 아니지만 네. 폭동이나 또는 뭐 무장봉기 그래서 이 공공질서 유지가 안 되는 사태를 말하는 건데 작년에 뭐 무장봉기가 나가지고 경찰로 치안 유지가 안 되고 그런 무정부 상태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전시 상황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심해 왔죠. 네. 특검이 바로 그 의심 의혹에 대해서 답을 낸 겁니다. 박정희 특검부 브리핑 잠시 직접 들어봅시다.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하였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 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수사 결과 금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전 드론 작전사령관과 함께 유기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요약하면 무인기 평양에 침투시켜서 전쟁, 무력 충돌을 야기하고 이를 통해서 계엄 선포하는 군사 반란 혐의에 대해 수사를 했고 그 결과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을 일반이적으로 공소 제기한다. 일반 이적,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건데 형법 99조에 어떨 경우 이적죄로 합니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경우 적에게 이롭게 할 경우 외환죄 우리가 많이 얘기했는데 외환죄는 적과 통모 네. 서로 짜고 해야 적용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적죄는 적과 통모 없이도 대한민국 군사 이익을 해치면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징역 3년 무기까지 되는 건데 특검은 이제 통모, 북한과 통모 이건 수사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이적죄 적용을 선택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 정황 증거 중 하나로 여인형 메모를 공개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특검은 포렌식을 통해서 확보한 여인형의 휴대폰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메모를 공개만 하고 설명은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메모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평가는 군사기밀 침해 때문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기밀 때문에 메모를 막 설명할 수는 없어서 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게 확실하네 하는 내용 중심으로 공개를 했어요. 자, 2024년 10월 18일 메모 읽어봐 주세요. 이 오디오로만 저희 방송을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메모 대목 읽어봐 주십시오.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정찰 및 전단 작전, 그러나 영공 침범 시 물리적 격추. 저 다음 페이지요. 북한의 러시아의 여기 다 읽지 말고 그냥 네. 좀 봅시다. 이런 내용까지 쭉 네. 있단 말이죠. 앞에 첫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네. 다시. 아니요. 두 번째 페이지 참. 네.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네. 권한아 이게 무슨 메모 같습니까? 이게 북한이 체면 때문에 반격할 수밖에 없는 곳을 공격하자 뭐 이런 소리 같습니다.
그렇죠. 네. 불안정한 상황을 만든다. 어떻게? 남한이 무인기를 보내는데 가만히 있으면 북한 체면이 손상될 것으로 보내. 네. 그래서 반드시 대응할 것. 예를 들어서 평양 핵시설. 핵시설. 저는 이거 보고 이 자들은 진짜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계엄령 영구 집권할 생각을 하면 눈이 뒤집혀가지고 전쟁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건 안중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벙커에서 안전하게 있을 테니까. 핵시설. 와. 그리고 이 메모만 존댓말로 하죠. 존댓말. 첫 번째 페이지 띄워주세요. 존댓말로 돼 있잖아요. 공략해야 합니다. 자기가 볼 메모인데 존댓말이잖아요. 네. 이거는 이런 보고를 할 걸 자기가 미리 써본 거야. 윤석열한테 전해용으로 보고했다고 보여지는데. 두 번째 메모 봅시다. 10월 24일 메모. 네. 읽어봐 주세요. 목적과 최종 상태,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자, 저는 여기서 좀 더 확실해진다고 보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바 목적 그리고 그 최종 상태 어떻게 돼야 하느냐? 미니멈은 안보 위기, 최소한 남한의 안보 위기를 유발시켜야 한다는 거고 네. 맥시멈은 노아의 홍수. 그러나 노아의 홍수는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 일부만 빼고 다 죽는 그렇지. 아닌가요? 그런 거죠. 노아의 홍수는 누구나 알듯이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홍수는 전쟁을 의미하는 거고 벙커에 있던 일부 네. 나머지는 모두가 위험에 처하는 그런 전면전 상황을 의미하는 거 보이죠. 이 나쁜 새끼들이야. 자, 11월 5일 메모 봅시다. 네. 11월 5일 메모. 네. 지읒 티귿 티 시옷 비읍의 공통된 의견임. 사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호기를 잡도록 오판하지 않도록 직원드림. 적은 매우 수세적임. 자, 지읒 티읒 치읒 비읍. 이거는 정보사, 특수사, 수방사, 방첩사 계엄에 네. 실제 참여했던 부대들이고 거기 공통된 의견이라면서 직원드림이라고 해요. 이것도 역시 보고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네. 보고하는 내용인데 적 행동이 먼저다. 그리고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와야 한다. 자, 북한이 먼저 남한을 공격한 걸로 보여야 한다는 거죠. 네. 적 행동이 먼저다. 그래서 무인기를 비밀리에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무인기 보낼 때 합참을 패싱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직접 지시했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도발했다는 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전시 또는 경찰로는 치안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 이게 바로 계엄의 조건. 네. 헌법에 나와 있는 전시 또는 사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엄 선포의 조건이거든요. 이 빼박이죠. 빼박. 네. 그걸 만들어내려고 한 겁니다. 계엄 선포의 조건을 만들려고 북한 자국에서 북한이 먼저 도발한 것처럼 만들려고 한 것이고 그런데 적이 수세적이다. 북한이 뜻대로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저때 계속 무인기 보냈는데 북한이 반응을 안 했거든. 네. 자, 그 다음 메모 봅시다. 11월 6일. 최초부터 군경 합동이 필수. 경찰 상황은 군경합이 아니라 군과 경. 합동이 군인과 경찰이 합동으로. 필수. 네. 실제로 12월 3일 계엄 초기부터 경찰이 먼저 국회를 둘러싸고 그리고 계엄군 보냈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했다는 얘기고 11월 9일 봅시다.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하경,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영, 김어준, 양전천, 조혜주. 이게 11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개엄 한 달 전에 저 명단이 확정돼 있었던 것이고, 그럼 이 명단을 누가 작성했느냐, 이거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건 방첩사가 작성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방첩사가 저 사람들을 네. 잡아가야 된다고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게다가 전 명단을 잘 보세요. 제 이름 뒤에 양정천이라고 돼 있죠. 네. 저건 양정철이에요. 그러니까 여인형은 저걸 받아 적을 때 양정철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네.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체포 명단에 넣어요. 저건 받아 적은 겁니다. 네. 저는 명단 작성에 김건희 씨 개입을 매우 강력히 의심합니다. 자, 이 정도면 더 있는데 네. 시간상 여기까지 합시다. 빼박이에요, 빼박. 윤석열 정말 전쟁을 일으키려 했던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형수처럼 전쟁으로 무수한 사람이 죽더라도 상관없었던 거예요.